자, 제가 동영상 한 가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성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염색약의 모리사라를 일정량 혼합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원에서 세미나 했을 때 원장님이에요. 이 원장님이 이 가마가 너무 심하게 갈라지니까 볼륨이 없어서 성형 염색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가마를 보면요, 가마를 기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자, 가마를 기점으로 이렇게 머리가 떨어집니다. 자, 거의 95%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떨어져요. 요거를 먼저 우리가 1차 성형을 해서 모류의 방향을 좀 바꿔 놓을 거예요. 가마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든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마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요 사진은 보시면 거의 같은 위치에서 제가 훈련된 숙달된 조개의 솜씨를 찍습니다. 이거 너무 뒤에서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 네이프 라인을 보세요. 이 각도가, 네이프 라인을 보시면 여기가 원래 원장님의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마 위치예요. 가마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가르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케어가 되고요. 자, 지금은 모리사라. 요거는, 자, 여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공병이 있어요. 이 공병에 수돗물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 100ml에 크림 모리사라, 요거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2g이 아니라 20g을 제가 혼합했어요. 총 120의 양을 갖고 있고요. 수돗물 100에 크림 모리사라 20. 뭐 10을 넣어도 되고 30을 넣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크림 모리사라가 수돗물과 혼합해서 어느 정도의 농도가 있으면 아주 더 성형이 잘 되고, 또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성형이 잘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염색할 때 너무 농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색소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색소량이, 총량의 색소의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준을 딱 알려드리면, 1차 성형할 때는 수돗물 100에 크림 모리사라 20에서 30g 정도 혼합해서 1차 성형하시면 어떤 머리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성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이제 왼손으로는 분무기를 들고 모근 쪽에다가 제가 성형하고 싶은 부위에 뿌립니다. 요거는 모근에만 제가 모류를 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모근에 뿌린 거예요. 자, 네이프 부분에 살짝 들려 있어요. 저 원장님이 네이프가 지금 이제 단발머리라 살짝 떠 있는 거를, 제가 네이프에는 볼륨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네이프 부분도 저희가 모리사라 1차 성형해서 네이프를 눌러주는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른쪽의 사이드 부분도 보통은 모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 우측은 다 앞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나요. 앞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빗질을 해주면 1차 성형이 아주 잘 되죠. 자, 요때 1차 성형할 때 주의할 것은 빗살로 두피를 긁듯이 빗질하는 것이 아니라 빗등으로. 자, 보시면 제가 빗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빗살로 그냥 슥슥슥 긁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빗질을 하면서 요 빗등으로 모근을 살짝 누르시면서 빗질 하시는 거예요. 한 서너 번 정도 빗질 하시면서 모근을 누르시면 성형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꼭 염색할 때 이런 빗 쓰긴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런 염색붓으로 사용해서 빗등으로 누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1차 성형할 때는 꼬리빗으로, 듬성듬성한 꼬리빗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꼬리빗은 좀 빗질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꼬리빗이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두피 상처 나면 괜히 또 고객님들 염색하실 때 염색약 이상한 거 쓰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빗 쓰실 때는 잘 끝을 갈아서 사용하시거나, 네, 저는 요 빗을 아주 잘 씁니다. 촘촘하지만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형 시술할 때마다 이 빗을 주로 사용을 하고,
제가 이제 부산 가서 어느 사장님한테 받은 제품인데, 이렇게 또 마침 또 이렇게 빗살이 굵은 요 빗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빗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등으로 모근을 누르면서 1차 성형하자, 요 내용이고요. 자, 2분 정도 빗질을 했습니다. 자, 저분이 빗질로만 했는데 모류가 벌써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수돗물에 모리사라 2-30g 정도를 넣은 거를 모류 반대로 이렇게 빗질했더니 머리가 달라붙은 사이드 부분이 뜨고요. 가마 쫙 갈라진 분들이 완화되면서 머리가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벌써 머리가 뜨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1차 성형만으로도 벌써 한 50% 정도의 모류와 어느 정도의 가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성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염색약에 이제 크림 모리사라, 시술용 모리사라, 요 시술용 모리사라를 혼합했습니다. 요 시술용 모리사라를, 자, 혼합은 어느 정도냐면 일제 염색약의 기준으로 일제 염색약을 제가 60g을 짜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본 10%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야, 10%는 좀 많지 않나 생각되시면 뭐 5%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염색의 기능도 잘 살리고 모리사라의 기능도 잘 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양은 얘가 일제양의 5%만 넣으시면 어떤 머리든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10%는 어느 정도 넣느냐? 요거는 약간 색소보다는 교정, 성형 쪽에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서비스를 해드려야 돼. 그러면은 10% 넣을 수도 있어요. 뭐 20%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색약에 난 탈색을 해야 돼. 근데 머리 손상이 굉장히 많아. 끊어질 것 같아. 네, 얘를 10, 20, 30까지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탈색력은 좀 떨어지지만 모발 케어 능력이나 모발의 유수분 밸런스를 굉장히 잘 조절하기 때문에 아주 기능이 탁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버진 헤어 정도는 뭐 손상이 한 3번 정도 해도 그냥 뭐 끊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염색을 좀 하신 분들 탈색 한 2-3번 하면 벌써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얘 혼합해서 하면 3번 해도, 염색머리에 3번 해도 머리가 끊어지려고 하잖아요. 짱짱해요. 한 5번 정도 해야 이거 좀 손상이 오나? 요 정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탈색약이 예를 들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헤나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염색약에 얘를 혼합하는 비율은 모발의 손상도에 따라 또는 모질의 그 굵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일제양 기준으로 5%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기준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5%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하고요. 모리사라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10%, 그 다음에는 원장님들이 사용해 보시고 그 양의 가감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의 일제 기준의 모리사라를 약 10에서 15% 정도 혼합해서 제가 시술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도포하실 때 제가 1차 성형했을 때는 제가 모류가 달라붙은 누운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했는데 그 방향은 전부 다 가마 쪽의 방향으로 향해서 빗질을 하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모류가 돌면서 나기 때문에요. 다행히도 우리의 염색 도포 습관은 다 뒤로 하는 습관이 몸에 배있죠. 앞머리는 뒤로 넘기고 옆머리는 뒤쪽으로 붙이고 네이프는 그냥 내리고, 백포인트 아래는 볼륨이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내리는 경우가 많죠. 백포인트 위는 약간의 볼륨이 필요하니까 또 가마 쪽으로 올리죠. 무조건 가마를 향해서 다 빗질해 놓고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모류 반대로 우리가 성형 염색을 한 도포 방향이에요. 간단하죠. 꼭 가마 부분에 있는, 가마가 여기 있으면 다 이쪽으로 모아서 빗질 하시면 되고요. 가마가 밑에 있으면 그 밑에 부분으로 다 모아서 머리를 모아놓고 딱 붙여 놓으시면 아주 모류 성형이 잘 된다. 염색약의 크림 모리사라, 시술용 모리사라를 우리가 혼합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성형은 모류 위주로 우리가 성형을 해요. 물론 이제 전체 다 발라버리거나 도포해버리면 모질도 어느 정도 성형이 되지만 염색약에 크림 모리사라를 넣는다라는 것은 염색약을 도포할 부분은 전부 다 모리사라가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간단하게 나는 가마 성형만 하고 싶어. 그러면 뭐 그냥 1차 성형할 때 가마 부분만 성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염색약 도포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왠가 결이 너무 거칠어. 푸석해 보여. 곱슬기가 있어. 머리가 얇아. 이런 경우에 염색약의 크림 모리사라를 일정량 혼합을 해서 도포를 하면 머리 전체에 모리사라가 흡수되기 때문에 성형이 전체 머리 결이 성형이 된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원장님이 처음에 모델을 쓰셨을 때는 앞머리가 너무 쏟아져서 조금 답답하다, 볼륨이 안 산다. 예, 가마를 중심으로 다 시계 방향으로 머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앞머리가 가려지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이제 스타일링을 잘하기 때문에 앞머리가 떨어져 봤자 드라이나 매직기를 쑥 넘기면 되지만 고객들은 굉장히 이런 걸 어려워해요. 앞머리 하나 이렇게 넘겨서 붙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리사라 성형 염색을 서비스 받으면 앞머리가 잘 안 내려와요. 어떻게? 확 들려버려요. 이게 우리가 일부러 드라이 바람을 앞머리로 쏘여서 내리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이마 쪽으로 바람을 좀 줘서 말리면 그냥 저렇게 떠버립니다. 예, 굉장히 잘 뜨죠. 그리고 가마도 우리가 어디가 가름하고 어디가 가마인지 모를 정도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발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앞머리 위로 올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가마 부분을 보시면은요, 요게 약간 볼륨이 있는 거는 전에 아이롱이나 볼륨 매직기를 해서 생긴 볼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나는 머리는 그냥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나세요. 달라붙으니까 아이롱이나 볼륨 매직을 꾸준히 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이렇게 쭉 달라붙고 여기만 톡 튀어나온 거예요. 이건 모류를 바꾼 거예요. 제가 염색 1차 성형하고 그 다음에 염색약에 크림 모리사라를 혼합해서 가마 쪽으로 다 모으기만 하면 이렇게 붕 떠버려요. 저희는 고객분들을 이 성형 염색이나 성형펌 또는 성형 커트를 해드리면 뭐 아이롱이나 드라이로 뭐 브러쉬로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온리 그냥 말리기만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볼륨을 다운시켜서 말리진 않지만, 예, 모류 반대로 그냥 이렇게 말리기만 해버리면 이렇게 붕 뜨는 볼륨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볼륨이냐 하면요, 대리점 사장님이 진짜 호박 볼륨이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호박 같대요, 이 볼륨이. 왜냐면 이 달라붙은 모류를 우리가 반대로 빗질해서 세워버리니까 볼륨 매직 한 거보다 더, 아이롱 한 거보다 더, 아이롱이나 볼륨 매직은 모발을 꺾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류를 바꿔서 그냥 머리가 뜨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리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파마 뭐 이렇게 아이롱 하고 한두 달 있다 오면 탁 꺾인 거 티가 나지 않습니까? 디자인에 엄청 지저분하죠. 저희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디자인이. 예, 꺾여서 만든 웨이브가 아니고 그냥 모류를 바꿔서 또는 모발을 통통하게 만들어서 생긴 자연 볼륨이다. 10대의 내 머릿결처럼 힘있고 짱짱한 볼륨이다. 염색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볼륨업. 자, 가마 부분이 여기 있던 게 지금 요 위치예요. 요 위치가 요 위치예요. 그리고 갈라진 듯 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죠. 예, 굉장하지 않습니까? 갈라진 것도 없고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네. 자, 이제 다음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